이번 시간에는 12지지 중에서 좌오묘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오묘유는 12지지 중에서 좌, 오, 유 이렇게 12지지가 자축인묘, 진섬, 신유술 했으면 이 중에서 이렇게 좌, 오, 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좌오묘유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좌오묘유가 사주에서 이렇게 사주가 있으면 사주에서 뭐 연지에 있든 월지에 있든 일지에 있든 시지에 있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주로 이제 월지라든가 일지에서 이런 작용들이 우리가 느끼기에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월지와 일지를 중심으로 좌우묘유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주로 일지에 좌우묘유가 있을 때에 어떤 형태가 드러나느냐에 대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우묘유라는 것은 어, 기본적으로 이것은 계절로 칠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데 사계절 봄을 우리가 인묘진 여름을 사오미 그다음에 가을을 신유술 이렇게 하고 겨울을 이제 해자축이라고 하죠. 해자축 이렇게 있을 때 이 봄을 이 인묘진을 봄이라고 하는데 그 봄의 한가운데 묘가 있고 여름이 사오미인데 여름의 한가운데 오가 있고 신유술이 가을인데 그 한가운데 유금이 있고 해자축이 겨울인데 한가운데 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좌오묘유는 계절로 쳤을 때 계절의 한가운데 있는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인묘진을 봄이라고 했을 때 인목이라는 것은 뭐냐? 봄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새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역동성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지인이나 미나 술이나 축 이거는 각 계절의 끝에 있는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진술축미는 계절이 마무리되는 과정이고, 이제 한 개의 계절이 끝나고 다음 계절을 시작하는 이런 거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냥 편안한 계절들이 아니죠. 다음 계절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좌오묘유는 계절의 한가운데,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걱정이 없는 달이죠. 쉽게 말해서. 봄으로 치면은 그냥 오리지널 봄의 색깔, 여름이면 오리지널 여름의 색깔이 오화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계절을 시작해야 된다든가 또는 한 계절을 마무리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분주함, 번거로움, 걱정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일종의 천하태평인 그런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좌오묘입니다. 계절로는 각 계절의 한가운데 있는 글자 그것이 좌오묘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절로서는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그런 기운들이기 때문에 각 계절에 가장 성숙된 기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 다음에 뭔가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 오리지널 색깔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좌오묘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좌오묘유가 일지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과 여유가 넘치고 굉장히 그 장성한 그러니까 만물의 전성기 형태의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절로 구분했을 때 좌우묘유는 각 계절의 한복판에 있어서 그 계절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든가 마무리된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전혀 없는 여유가 넘치고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속성을 드러내는 게 이제 좌오묘이고 우리가 삼합으로 이제 따져 봤을 때는 좌오묘유는 각 삼합들이 이제 우리가 수라 그러면은 수의 삼합은 신자진이고 그다음에 화의 삼합은 인호술 그다음에 목의 삼합은 해묘미 그다음에 금의 삼합은 사유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여기에서도 역시 삼합의 한 가운데 있는 글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왕지죠 왕지
여기가 이제 삼합이라는 게 생지와 왕지와 묘지의 결합인데 시지 중에서 천간에 있는 어떤 글자에 생지와 왕지와 묘지에 해당되는 글자를 모은 것이 삼합인데 좌오묘유는 각 삼합의 한가운데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왕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절정의 기운이죠. 그 오행에. 그러니까 목이면은 목의 절정의 기운, 화하면 화의 절정의 기운이 있는 것이 왕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절로도 그렇고 삼합으로도 그렇고 그 목화 토금수의 기운이 굉장히 왕성하고 원숙된 기운 그런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오묘유가 일지에 있다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그 뭔가에 대해서 그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들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또 우리가 신살로 봤을 때는 좌오묘유는 장성살이나 도화살이나 제살이나 육해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성살이라는 거는 그 왕지에 해당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호방한 그런 기질을 드러내고 도화살이라는 거는 굉장히 화려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화려하고 또 뭐 색정 이런 거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제살, 육해살 또 좌오묘유가 해당되는 신살이죠. 그러니까 좌오묘유가 대표하는 우리가 신살로 얘기할 때 장성살이나 도화살이나 제살이나 육해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지에 좌오묘유가 있다면은 그 일지는 반드시 신살로 치면은 장성살이 아니면 도화살이고 도화살도 아니면 제살도 아니면 육해살입니다. 그러니까 장성살이니까 굉장히 성격이 강할 수가 있죠. 강하고 또 호방한 성격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도화살이 또 있으니까 도화라는 것은 화려하고 색정을 추구합니다. 또 제살이나 육해살은 도화라는 자체가 지출을 의미합니다. 지출이나 뭐 실패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제살 그러니까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고 고독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색정을 추구하거나 너무 화려한 걸 추구해서 낭비가 심하거나 주색 잡기에 심취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출이 늘어나게 돼서 마지막에는 혼자 있게 되는 굉장히 고독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좌오묘의 특징입니다. 그게 왜 좌오묘가 도화살이 되고 장성살이 되고 뭐 육해살 이런 게 되느냐 하면은 이 글자들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각 계절의 한복판의 기운이고 또 삼합의 왕지에 해당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전성기 기운입니다. 어떤 만물의 전성기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물의 전성기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넘치죠. 여유가 넘친다는 건 뭡니까? 여유가 넘치면 보통 호색한다 그래요. 호색. 그러니까 즐기려고 하는 거죠. 여유가 넘치니까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화와 관련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좌우묘유에도 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와 묘는 봄과 여름의 한가운데 있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역동성이 강해요. 봄과 여름이라는 건 목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또 특히 컬러풀한 그러니까 진짜 화려함을 추구하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오와 묘는 역마와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갖는다. 굉장히 운동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와 자는 가을과 겨울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동성이라기보다는 이제 금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정태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도화도 되고 장성도 되고 다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화려함을 추구하는데 오와 묘가 어떤 그 총천연색의 어떤 화려함을 추구한다면 컬러풀한 화려함을 추구한다면 유와 자는 굉장히 수수하고 단조로운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흑백의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그 계절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한 것이 유와 자다. 그래서 일지에 묘와 오가 있거나 있는 경우와 유와 자가 있는 경우는 같은
어떤 그 뭐 도화적인 기운이라든가 왕지로서의 기운이라든가 그런 기운이 있지만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묘와 오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운동성이나 움직임 이런 게 역동성이 강하고, 유와 자에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거 그런 것보다는 주로 사고하는 쪽으로, 정신적인 쪽으로 굉장히 발달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좌우묘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수를 볼 것 같으면 이 자수는 일단 해자축이죠. 해자축이라는 겨울이 해자축인데, 해자축이라는 것 속에 한가운데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또 삼합으로는 임수가 이제 신자진에서 삼합을 하는데, 신자진에서 한가운데 있는 왕지죠. 이런 속성으로 인해서 왕기와 계절의 한가운데와 왕지의 기운, 이런 거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고 자신감 있고 느긋한 기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수는 만물의 싹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의 싹이, 양이 이제 자월에 우리가 일양, 한 개의 양이 일양이 이제 움터서 자란다 그랬으니까 양이 처음으로 움터 가지고 만물의 싹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왕지의 기운이라든가 한겨울에서 한복판에 있는 그런 경우서 호방하고 또 호색합니다. 호색.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바람둥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색 잡기를 즐기고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묘 같은 경우에는 인묘진, 봄의 한가운데, 여기 묘가 인묘진이 봄인데 요 봄의 한가운데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역시 봄이라는 거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동하는 기운이죠. 그런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강한 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묘라는 거는 봄의 한가운데니까 묘월에는 초목이 굉장히 무성해지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3월인데 굉장히 싹이 쫙 트가지고 무성하게 생동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무성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 역시 간목이라는 것의 왕지이기 때문에 역동성이나 생동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화는 좌오묘에서, 오화는 사오미, 한여름의 한가운데, 여름에 사오미가 여름인데 그 중에 한가운데 있는 기운이고, 또 병화의 왕지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역시 목화 중에서도 양 중에 양이죠. 그 기운이기 때문에 활동성이 역시 굉장히 강합니다. 역마성이 강하고 움직임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의 성장이 극에 달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해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양이 섞인다, 오화는 섞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음과 양이 섞이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묘와 오는 그 도화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금은 신유술, 그러니까 가을의 한복판에 있는 거고 경금의 왕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의 한복판의 기운이니까 이때는 이제 추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이제 열매, 결실을 맺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확장보다는 응축하는 기운, 그런 것들이 강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만물이 다 익어가지고 노쇠가지고 잎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변화와 실증을 얘기합니다. 그런 성향이 드러내고, 또 경금의 왕기니까 굉장히 예리하고 단호한 그런 성격적으로 그런 면도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주로 이게 보통 보면 좌우묘유가 우리가 도화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도화냐 하면은 모든 글자가 자수도 양이 한 개 양이 움터서 삭이 자라는 거, 이런 걸 의미하고, 묘목은 만물이 무성해지는 것이고, 오화는 성장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 유금은 무르익어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의 의미 자체가 다 주색 잡기와 굉장히 의미가 강하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 이성 문제라든가 복잡한 이성 문제, 이런 게 엮여질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약한 어떤 그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병약하다. 그런 사람은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어렵죠. 병약한 사람은 뭐 바람을 피운다든가 이성과 사귀어 보겠다든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은 그런 게 없죠. 없는 거 마찬가지로 이 좌우묘들은 다 왕지에 있고 다 생동감이 만물이 사기 잘한다든가 만물이 무성해진다든가 성장이 극에 달했다든가 또는 그 성장이 이제 무르익어서 어떤 변화 새로운 거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변덕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운이 있다는 거. 이런 기운이 있다는 자체가 모든 것이 뭐냐면 복잡한 이성 문제 그러니까 도화의 성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좌우묘의 기본적인 그 왕지와 한 계절의 한 가운데 있는 어떤 기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이렇게 좌우묘의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좌우묘의가 어떤 작용을 하냐. 물론 좌우묘의는 연지에 있을 때나 월지에 있을 때나 일지에 있을 때나 시지에 있을 때 다 이런 속성이, 이러한 속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월지가 아니면 일지에 있을 때 많이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일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좌우묘의를 우리가 보통 도화살, 또는 뭐 장성살, 잿살, 육회살 이런 것도 얘기하고 좌우묘유 그러면 도화살이니까 굉장히 예쁘기도 하지만은 예쁘거나 그러니까 선남 선녀죠. 그러니까 미남 민녀이기도 하지만 또그 바람둥이 기질도 있고 주색 잡기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는데 왜 그러냐? 정점에 어떤 만물이 성숙이 정점에 이루어져 있는 정점의 단계 전성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성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 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힘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향들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서도 묘와 오는 목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역동성도 더 강하고 더 활동이 강하게 일어나서 그런 성향이 더 강하게 나온다. 유와 자는 좀 단조롭고 흑백의 기운이죠. 컬러풀하기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여전히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2지지 중에서 도화살에 해당되는 좌우묘유가 일지에 있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